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네, 이제 동화서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랑 하려고 합니다. 문화를 어떻게 교류했는지 일단은 교류의 내용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교류라는 건 다른 나라와의 교류입니다. 동아시아니까요. 그러면서 조선 후기의 문학이라든지 예술 동향은 또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쌤이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연행사라는 겁니다. 이 연행사라는 걸 이름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좀 해드리면 연경으로 간 사절단이라는 겁니다. 이 연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의 중국의 수도 어디죠? 그렇죠. 베이징입니다. 그래서 베이징으로 간 사절단, 연경의 연자에 갈 행자를 쓰고 사절단에 사자를 써서 연행사라는 겁니다. 연경으로 갔다라는 거는 언제 갔죠? 그렇죠. 병자호란 이후에 청으로 파견했던 사절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성에서 출발해서 이 연경으로 가는 이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그를 통해서 물자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는 학문적 교류를 통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청으로부터 조선으로 가져오는 역할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연행사가 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서양 문물을 받아왔다라는 겁니다. 뭐 세계 지도라든지 뭐 서적이라든지 뭐 화포, 자명종, 천리경 같은 여기 보면은 자명종이 있고요. 여긴 천리경,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고려만국 전도라는 겁니다. 이 고려만국 전도 같은 경우에는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가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에 전래되어서 이것이 조선인의 세계관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 그래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변화했다라는 거. 중국 중심으로가 아닙니다. 여기서 쌤이 간단하게 메모를 해드리면 이 서양 문물이 받아들여지게 된 거는 명나라 말부터 서양의 선교사가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빈손으로 오지는 않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런 세계 지도라든지 서적이라든지 화포라든지 뭐 이런 서양 문물들을 마구마구 보여주면서 야 이거 신기하지 이거 우리 하느님 믿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또 문물을 교류하는 역할도 했고요. 오히려 서양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우월함 같은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집니다.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조금 참고를 하겠지만 문물은 받아들이지만 그들의 사상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상만큼은 중국이 우수하다라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려만국 전도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여기 보시면은 중국은 어디에 있느냐? 중국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중국 여기에 있고 조선 여기에 있는 정도, 일본은 요렇게 있는 정도 굉장히 작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4단원에 지도가 똑같은 거 하나 비슷한 거 하나 더 있어요. 뭐? 그렇죠.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는 지도에서는 중국이 엄청나게 큽니다. 중국이 엄청나게 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거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었다. 그러니까 요거랑 비교할 수 있겠죠. 중국 엄청 크게 그리고 그 옆에 조선도 엄청 크게 그렸는데 고려만국 서양 애들이 들어오고 나니까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라 중국도 하나의 작은 나라겠구나라는 것들을 주장하게 되고 그것이 요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홍대용 우리 실학 얘기했었습니다. 지난차시에 홍대용이 지전설을 주장하게 되는 그런 느낌도 오게 된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에서 들여온 것들 중에 아까 선교사 얘기했죠.
선교사를 통해서 종교가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서학이에요. 그게 바로 천주교를 학문으로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바탕으로 요거에 반대되는 의미로서 경주의 몰락한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뭘 만들어요? 바로 동학을 만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 정부는 당연히 싫어합니다. 왜? 서학이 인간평등을 강조하고요. 제사를 부정해요. 요거는 이름은 다르지만 동학에서도 이 인간평등을 주장을 하죠. 뭐죠? 인, 내, 천. 교과서에 인즉천이라고 나와있죠. 인즉천 또는 인내천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름은 다르지만은 주장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조선 유학자들이 반발을 하게 되고 조선 정부가 서학을 굉장히 탄압하게 됩니다. 이 탄압한 사례가 바로 EX 신유년에 있었다라고 해서 신유 박해가 되겠고요. 이게 바로 1801년이에요. 그 1800년에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했다 그랬어요. 어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유 박해 같은 경우에 누가 탄압을 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세도 정치하면서 세도 가문들이 천주교를 굉장히 많이 탄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책이 좀 중요한데요. 책 이름 보시면은요. 바로 천주실의라는 뜻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이게 바로 동학에서도 우리 용담유사라든지 동경대전 같은 책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천주교도 이런 책을 통해서 종교를 알리다 보니 조선에서는 학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이거 읽어보니까 괜찮네, 좋네 라고 해서 참고로 천주교 신부님, 우리나라 조선 최초의 신부님 바로 김대건 신부님이 있으시죠. 그런 것들도 상식으로라도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이렇게 청나라 연행사를 통해서 조선의 서학이 전래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았습니다. 그러면 일본으로는 무엇이 갔느냐? 일본으로는 통신사가 갑니다. 이 통신사가 무엇이냐? 바로 외란 이후 일본과 단절한 국교를 재개합니다. 언제? 무슨 막부 때? 참고로 바로 에도 막부가 들어가고 나서 에도 막부 이후를 보시면 되겠고요.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도 막부가 요청을 하죠. 왜냐하면은 조선을 일단 쇼군이 바뀔 때마다 축하 사절단으로 파견을 하면서 막부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용하기도 했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성부터 해서 이렇게 시모노세키 거쳐서 교토를 거쳐서 일본 에도로 가는 요 길이었다. 그럼 우리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청나라에서 넘어와서 청에서 조선으로 그리고 일본으로 가는 그런 길들, 청에서 조선으로 가서 문물을 받아오고 이거를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가졌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그러면서 얘들이 하는 역할이 통신사, 당연히 막부를 만나야 되니까 외교 사절로서도 가지만 문화교류의 역할도 한다. 그래서 여기 조선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떠받들고 일본 사람들이 가마를 태워서 가는 모습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그 기록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김진남의 기록에 보시면은 관사에 도착하자마자 관원은 물론 심부름 하는 승려까지 종이와 벼루 먹을 가져와서 날마다 글씨를 간절히 요구합니다. 말 그대로 사인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와 비단이 눈앞에 쌓여있고 구하러 오는 자가 북적북적하여 물리쳐도 돌아가지 않으니 붓을 휘두르 써주느라고 고역을 치렀다. 굉장히 요 글을 통해서 통신사의 인기가 엄청났었다. 일본들이 엄청 좋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엄의 기록으로 보시면 이 섬에 먹을 수 있는 풀뿌리가 있는데 외음으로 고기마라고 하는 이것은 그래서 이 고기마가 들어온다. 이것이 뭔가 새로운 문물을 들어와야 요게 바로 고구마. 여러분들 고구마
피자도 있고, 네, 호박 고구마도 있고, 쌤 방금 오늘 장을 보고 오면서 고구마를 사오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문물들이 들어오기도 했었다. 그래서 문화를 교류하기도 하고 문물을 교류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그럼 조선 후기의 문학은 어떻게 바뀌느냐를 살펴보시면 이 조선 후기의 문학과 예술 동향은 누구랑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냐? 조선 전기의 문화와 비교를 하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화와 문학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다음 차시 35차시에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으나 양반들의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여기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한번 살펴보면은 왜냐하면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까지는 언제였어요? 조선 전기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 사회 모순점을 비판한다는 점이에요. 비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신분 질서가 원래 이렇게 세모였다가 어떻게 바뀐다 그랬어요? 역삼각형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신분 질서를 비판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사료로도 등장했지만 박지원의 양반전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서 양반의 위선과 횡포를 풍자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 교과서에도 양반전의 일부가 있고 지지난 차시에 신분제 변화했을 때도 선생님 양반전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즉 양반의 허려식 돈은 없는데 자기 체면은 차리고 싶어하는 양반들의 위선과 횡포를 풍자하는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박지원은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쌤이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면 박지원은 북학파였고요. 북학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중심의 개혁? 그렇죠. 북학파는 상공업 중심의 개혁을 주장한 실학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아까 방금 얘기했던 청나라의 연행사로도 다녀옵니다. 연행사를 다녀오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 북학파로서의 느낌을 많이 더 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연행사를 다녀오면서 글을 하나 써요. 그게 바로 열하일기라는 본인이 갔다 온 기록을 보면서 아 청나라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좋은 것들을 좀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다. 요 사람이 바로 이 연암 박지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지요. 그럼 조선 후기의 문학과 예술적으로 보면은 서예와 미술의 변화라고 보시면서 김정희의 추사체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경산수화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 그래서 진짜 경치를 조선의 산과 물을 묘사하는 거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정선이 있고요. 요게 바로 금강전도가 되겠고 요 그림이 바로 인왕제색도가 되겠습니다. 금강전도는 조금 선생님 말이 빨라지는데 금강산을 보고 그린 거고요. 인왕제색도는 서울에 있는 인왕산을 보고 그리는 그림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그리면서 이제 또 다르게 등장하는 건 또 풍속화라는 그림도 등장합니다. 일상적인 모습을 표현하는데 주로 서민의 모습을 그리고 도시 사람 그리고 남녀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김홍도와 신윤복이 있는데 당연히 왼쪽 그림이 김홍도의 그림이고요. 오른쪽의 그림이 바로 신윤복의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선생님이 아까 뭐랑 비교하라 그랬죠? 그렇죠. 여기에 조선 전기의 문화와 조선 후기의 문화를 좀 간단하게 비교를 한다면 조선 전기에 유행했던 거는 무엇이었죠? 그렇죠. 사군자. 사군자는 뭘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양반 그리고 선비의 지조 같은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그런 수양으로서의 예술이었다면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봤던 진경 산수화 그리고 풍속화 등을 바탕으로 우리의 것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있는 그대로의 서민의 모습을 보면서 대상이라든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폭이 더
늘어난 모습을 보여지게 된다. 그래서 표현의 폭이 넓어지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한다라고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네, 오늘 내용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네 가지 파트로 나눕니다. 뭐가 왔었죠? 연행사가 등장했고, 이 연행사를 통해서 또는 거기에 있던 청나라에 있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종교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서학이라는 종교가 등장을 하고, 일본에는 뭐가 가죠? 그렇죠, 통신사가 간다. 통신사가 가고요. 그러면서 양반 중심의 문화가 바뀌는데, 하나는 문학적인 모습에서, 하나는 그림, 예술로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본다. 그래서 연행사는 청으로 갔고요. 통신사는 일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연행사를 통해서 얻어온 거를 통신사로 전달해주는 문화 전파의 모습을 보인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했고, 지도 하나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지도? 고려, 만국, 전도와 같은 지도가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서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처음에 뭘로 받아들였다? 아, 학문이구나. 왜? 어떤 책이 있었으니까. 천주실의라는 책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주장한 게 뭐 평등이라든지 제사 부정 같은 것들 때문에 탄압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있었던 게 신유년에 있었던 박해로 크게 피해를 입었다. 이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정약용과 그 형제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서학과 반대되지만 주장은 비슷했던 동학이라는 종교도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문물을 전파하는데 인기도 굉장히 많았었다. 인기도 굉장히 많았었고, 굉장히 고구마 같은 다양한 문화를 교류하기도 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양반을 어떻게 한다? 양반을 내리는 풍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림이나 그 다음에 글씨 같은 것들은 우리의 것, 중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것을 주장을 하고, 그리고 표현의 폭이 어떻게 됐다? 굉장히 늘어났다 라는 것들을 조선 전기의 것과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35차시 하면은 이제 5단어도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입 쓴다고 굉장히 바쁘고 기말고사 준비한다고 바쁜데 차근차근히 영상 보시면서 시험 준비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